유레카 인생.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흘러 넘치는 물을 보고 유레카, 유레카, 알았다, 알았다 외치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발가벗고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욕조에서 흘러 넘친 물의 양이 물속으로 들어간 자기 몸의 부피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왕관과 같은 무게의 금과 은을 각각 물통에 넣었습니다. 금이 은보다 무거우니까. 같은 무게라면 금이 은보다 부피가 더 작습니다. 금을 물통에 넣었더니 물이 조금 넘쳤고, 은을 물통에 넣었더니 많이 넘쳤고, 금관을 물통에 넣었더니 금과 은 중간이었습니다. 흘러넘친 물의 차이만큼 금관에 은이 섞였던 것입니다. 쇠막대 10kg와 나무막대 10kg를 물에 넣으면 무거운 쇠막대보다 가벼운 나무막대를 물에 넣었을 때가 물이 많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하튼 인류의 역사는 유레카, 알았다, 맞다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깨우침들이 모여 인류의 문화를 이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자의 인생도 유레카, 알았다, 깨우침의 연속입니다. 언제 어떤 깨우침을 가졌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줍니다. 생후 5, 6개월이 되면 깍꿍 놀이를 합니다. 두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가렸다가 손을 양옆으로 열면서 얼굴을 내밀고 깍꿍 합니다. 아기는 엄마 얼굴이 손바닥에 가려져 없어져서 불안한 표정을 짓다가 엄마 얼굴이 까꿍 하고 나타나니 안심하며 까르르 웃습니다. 까꿍, 까꿍 여러 번 반복하면 엄마 얼굴이 손바닥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곧 엄마 얼굴이 까꿍 하면서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이 잠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커튼 뒤에 숨었다가 나타나며 까꿍,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며 까꿍, 이런 깍꿍 놀이를 통해 엄마를, 아빠를, 세상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깍꿍 놀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놀이로서 아기에게 정서적 안정감, 기억력 발달, 언어 발달, 집중력과 관찰력이 발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깍꿍의 어원은 깨우칠 각, 다할 궁, 다 깨우쳐라는 말이라 추정됩니다. 돌이 되기 전에 아기들에게 가르치는 10가지 가르침, 단동십훈의 하나인 도리도리와 연결하면 도리도리 각궁, 세상의 궁극의 도리, 이치를 깨우치라는 말이 됩니다. 아기가 좀 더 자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엄마는 더 바쁩니다. 아기는 기어다니며 모든 것을 만지고 만진 것을 입에 넣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밥풀도 입으로 가져가고
방바닥 걸레도 입으로 가져가고 어른들 신발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럴 때 엄마는 또 아기에게 가르칩니다. 지지, 멈춰, 멈춰. 멈출 짓자 2번. 또는 멈춤을 알아라. 지지라고 표현합니다. 입에 넣는 걸 멈춰라는 뜻입니다. 걸레나 신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 더 급히 가르쳐 줍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끓고 있는 물, 회전하는 선풍기 앞으로 가면 급하게 달려가 애비, 애비, 그 물건을 멀리 하게 합니다. 애비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간 왜적을 경계하는 말로 귀와 코를 베게 되는 무섭고 위험한 물건이니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깍꿍놀이, 지지, 애비애비 이런 것을 거쳐 한글을 깨치고 구구단을 깨치고 수학과 음악 이론까지 깨우칩니다. 아이가 엄마 키만해지면 이젠 엄마가 더 깨우쳐 줄 게 없습니다. 아기 때는 엄마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원더우먼이었습니다. 10살쯤 정도 되면 우리 엄마도 모르는 게 좀 있네가 됩니다. 15세가 되면 우리 엄마 아는 게 별로 없네 알게 됩니다. 스마트 기계들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어릴 땐 엄마한테 물으면 답이 다 나왔는데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물어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칼은 날카롭고 불은 뜨겁고 상한 음식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알겠는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생이 무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기껏해야 100년인데 지금 하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공자님 말씀처럼 제대로 학문하게 되는 지학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시조였던 아버지 주몽이 숨겨놓은 징표를 찾아 나서는 아들 유리왕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3대 감은 상주곡감, 청도반시, 진영단감이라면 전 세계 사람마다의 가슴에 들어있는 4대 감은 허무감, 죄책감, 불안감, 고독감입니다. 인생은 허무감으로 기초를 하고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불안감으로 두 기둥을 삼고 고독감으로 지붕을 덮은 집과 같습니다. 허무감과 죄책감과 불안감과 고독감을 풀 방법을 엄마는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답을 들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엄마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간식 들고 문 열고 들어오는 엄마도 반갑지 않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거세어지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대들기도 합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사춘기 자녀 앞에 선 엄마의 심정입니다. 이제껏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왔는데 왜 낳았냐고. 뭐라고 답을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왜 늘 낳았냐고? 네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엄마의 유레카, 아하 그렇구나가 필요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서도 답을 고민했던 아르키메데스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저를 왜 낳았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한 주일 동안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